많아요, 다들. 왜 그런 거 하니? 옛날 한국에서 출생식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서는 나이가 한 10살, 12살 더 먹은 사람들이 20살로 호적에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서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나왔고, 그런 내 전우들의 얘기를 갖다가 생각이 나가지고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환경은 뭐냐면 너무나 나라가 가난하고 너무나 전쟁에 시달리고 해서 민심이 참 나빴고 또 다들 가난했지만 특히 군대는 가난해가지고서는 그 생활이 참 열악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말씀드릴게요. 1952년도 2년 2월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7사단 3년대 3제대 10중대 1소대는 구입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 참 순진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순진한 한국의 군인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얼마 전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억했지만 지금도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한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방에 이제 부임한 그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제가 담당한 그 한국군의 제 소대의 3개 분대가 있었는데 그 3개 분대가 전부 그 고정된 이제 진지가 아니고 밤되면 전방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그 청음초 영어로 리스닝 포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나가서 밥을 세우고 저기 오나오나를 갖다가 그 청음초 리스닝 귀로 듣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만약 적들이 침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든가 아니면은 제일 먼저 후퇴를 할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도착한 것이 그 부대 앞에 도착한 것이 밤이 가차오진 그런 때였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내 부하들은 전부 고정질지가 아니고 전방에 나가서 저 산 밑에 내려가가지고서는 청음초라는 그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요. 3개 부대가 전부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기 올라오는 발자국을 들는 사람들이고 저기 오면은 제일 먼저 교전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밤만 되면 나가야 돼요. 청음초에 나가고 낮에는 접수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추운 겨울에 겨울 군복도 과히 좋지 않은 그런 일군 사람들이 밥도 잘 못 먹는 그 군인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혹시 잠을 잘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제 소대에 있는 그 호에서 밤을 새우는데 그 전방에 나가서 처음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하고 연락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TS10이라고 하는 전화기입니다. 그건 전화기는 돌릴 게 없고요. 늘 내 귀 앞에다 놔두고서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저기 왔다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전화 앞에서 저는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 이 군인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서는 밤새 그 추운 겨울에 그 얇은 동복을 입고서 밤새도록 담배를 못 피면서 꼼짝없이 전망을 주시하는데 거기 잘까봐 여러분 다 아시죠? 잠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시죠? 잘까봐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고 있을 때 저기 와서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임무는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서는 그 청음초가 있는 전방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저는 일단 이제 청음초 나가면은 거기에는 누가 가지 못하게 됐다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그 감방을 갖다가 좀 구워가지고서는 전방에 나갔어요. 보니까 다들 자지 않고 정말 추운데 이렇게 쭉 엎드려가서 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감방 놀아줘서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제 있는 그 소대
그 방카 제 방카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중대 그 기관총이 있었다고요. 그 바로 기관총으로 이제 저 뭐야 저 눈앞에 두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갑자기 수류탄이 날아와서 수류탄이.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이제 연락도 가다가 발로 제가 차가 한쪽으로 굴리게 하고 저는 이쪽으로 굴렀는데 좀 있다가 그 시험 그 수류탄이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서 폭발을 했는데 그때 겨우 살았어요. 제가 불러가지고서는. 왜 그러는 거 아니? 보초가 서 있는데 보초가 보니까 저기 삭하게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딱 두 명이 올라오는데 저하고 연락이 올라오는데 그 처음 저 경험이 없는 그 보초병 서가지고 보니까 저기 까맣게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던졌대요. 수류탄 갖다가. 근데 그 전에 제가 저 구입한 날 어떤 일이 있으려고 하니 저는 이제 밤에 도착했는데 제 질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방에서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막 초소리가 나고 해가지고 제가 무심코 이랬다고요. 아이고 빨리 날이 새야겠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날이 새야지 볼 거 아니에요. 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못 보고 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는 제가 무심코 한 얘기가 날이 빨리 새야 되는데 그 말 듣고서는 사병들이 저는 이번에 새로 온 소장은 이건 겁쟁이다, 이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돌았다고요. 저는 아주 겁쟁이가 돼버렸다고요. 첫날 밤부터. 그런데 이제 저 10분의 시간이 막 지나가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막 지나가네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제 부하들의 그 열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의 말씀 좀 드리면은 하루에 수목밥이 3개가 옵니다. 수목밥이. 그런데 산 고지 올라오기 때문에 다 얼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먹을 만 하면 다 얼어가 있어요. 거푸들 말이죠. 그리고 따라오는 반찬이라는 것은 딱 우편 따스만 한 베르타블 피스가 2개가 와요. 그게 전부예요. 밥에 밥 넣는 게. 그걸 매일 먹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군인들의 의문이 뭐냐면은 저 소장이 결혼하나 안 하나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했냐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아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자를 안 해 이거예요. 그때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나 추억생기다가 군대 나가는데. 그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소장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래요. 소대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때 후방을 부패해가지고서는 그 전방에 오는 모든 군의 장비가 참 나빴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면은 인민군이나 중공군 같이 두통을 소민들은 동박이 오르는데 후방에 있는 납품업자들이 이걸 시를 액질하고 바느질 갖다 이게 벽걸이 했어요. 1024방에 간주를 두고 했다고요. 안에 소문 돌는데 며칠 보면 이 드거리에 있는 소매 드거리에 있는 소매 전부 굴겨 내려가요. 여러분 그 응대기는 춥지 않습니다. 드거리가 춥지. 그런데 며칠 보면은 드거리는 춥고 응대기는 따뜻한 이런 굴벌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 사는데 우리 군의 전 재산이 이 앞에 있는 그 군복에 포켓을 달더라고요. 포켓 때 거기에는 지비소원 편지 한 2장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젓갈 자기들 명기는 젓갈이 있고 이쪽 끝에는 혹시 가능하면 연필이 한세 연필이 요만해요. 하도 써가지고서 이 연필 작은 줄 때 힘들다고요. 그것을 하고 또 이런 아주 큰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9살밖에 안 되는데 저를 가서 상관을 못 주고서는 극진하게 저를 가서 상관을 높여 봐주고 그동안 우리 부인들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리 6.25가 그 나쁜 환경에서 전전해서 이긴 이유가 우리 사병들의 저절적인 청결하고 수질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지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안한데 한번 목이 말라가지고
그때 후방은 어떻게 부패했는지 하루는 신문에 광고가 기사가 났는데 군에 납품하는 그 납품업자들이 뭘 하는고 하니 간장을 갖다가 군에 납품해야 되는데 바닷물을 떠가지고서 거기다 염색을 해가지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간장을 보고를 했대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우리 한국군이 말이죠. 그런데 한 마리 불평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제일 고생한 것이 뭐냐면 좀 지적으로 말하지만 용병한 다음에 믿을 짓을 조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방에서는 무슨 신문지 다 있지만은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통한 일이라는 생각도 나고요. 그 다음에 제 분대장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 저 김중이라는 저 사병이 좀 모자라다, 정신 모자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투할 때 자기 정신에 반은 좀 정신 모자란 저 사람 어떻게 보호하는 이것이 문제된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나쁘냐면은 저기 와서 수탄 던지는데 수리탄을 갖다가 안전벨 빼고서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몸통하고 휴대가 이렇게 따로 해가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 사병을 딴 데 보내면 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고 딴 데 보내면 또 과세받을까지 놔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병이 제가 보아주는 걸 알고서는 전방에 나가서는 저한테 지랄 걸었어요. 소장님 노래 한 번 부를까요? 아 노래 부르면 안 돼. 다시 끝나서 불렀더니 아유 한 불러 싶어요 그래요. 이렇게 순진한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전방 군대에는 미국 담배가 일주일에 한 갑 나왔어요. 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때 대전 때 미군이 쓰던 그 남은 담배인데 그것이 한국군에 보호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내 부대원이 31명에 나가 있으니까 32명인데 32갑이 나와야 되는데 32갑이 안 나오고 한 20대갑밖에 안 나오냐. 왜냐면 뭐 사단용으로 빼고 뭐 누구를 빼고 해가지고는 각 개에 돌아가는 것은 13개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걸 받아가서 다 폈어요. 얼마나 저 전방에서 그 담배가 피고 싶은지 폈는데 밤에 이제 있는데 보초가 들어왔어요. 소장님 지금 몇 시입니까? 왜? 저 교대 시간 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10분 남았어요. 그 10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더니 아유 소장님 뭐 양담배 안 피세요 그래요. 그때 다 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살을 피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주문 좀 뭘 꺼내요. 그럼 절 줘요. 뭐야? 아침에 받은 담배라고요. 미국 담배예요. 그 뭐야? 네가 안 피고 날 주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우리는 쫄병은 야 화담배 좋아요. 장교님은 이걸 피시하죠.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눈물 났어요. 눈물이.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잠시 어느 초에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자기가 소장을 해서 담배가 다 애끼고 놔뒀다가 난 죽은 거예요. 또 나이가 아직도 자기 19살밖에 안 되는 이런 젊은 저에게 상관이라고 한국의 그 미풍 양속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참 권리가 많은데 우리 한국군이 전방에서는 하는 나는 없어가지고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용변 용지가 없고 그 다음에 표지지가 없어요. 표지지하고 봉수가 없다고요. 우리 한국군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때 유엔군 사령부에서 감방 여러분 아시죠? 감방을 갖다가 배가 배는데 며칠 앞에 나오는데 그 감방에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페이퍼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걸 봉투 먹이래요. 밥을 묻혀가지고 봉투 먹이고 그 바깥에 있는 세로반지 있죠? 낙엽들에는 그걸 갖다가 연필을 이렇게 해서 글자 쓰는 거예요. 그게 편지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감탄을 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부하 31한 명의 모든 가정에게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 잘 싸우고 있다고. 답장이 왔는데 전부들 휴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장님 휴가 한 이틀은 보내달라고 그냥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전방에 나가는데 딸밖에 없다. 그럼 나갔다. 어떻게 아들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달라 이거 휴가 보내달라. 이틀은 보내달라 이거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표정 많이 왔어요. 참 한국의 그 옛날 지금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런 생각하고 바뀌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아들을 갖다가 누구를 낳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전술을 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서 좀 눈물이 나서 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루는 꽝 하고 소리 났어요. 미쳐서 보니까 한 사병이 우리가 묻어놓은 지대 후레지서에서는 다바에서라고 발을 피가 나면서 말이죠. 이 친구가 산 나무를 갖다 캐러 가다가 어느 쪽에서 시험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나무를 좋다고 해서 다 걸어가서 동네에서 무사해서 오는데 보니까 거기 술로 있어요. 피가 발 나오고. 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서갔어요. 지뢰밭에. 저는 그때 저도 저 발에 설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서 업고 나와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6개월 후에 저 사단사령부로 명령이 났어요. 전국을 가라고 그냥. 우리 그 사단이 그 미국 저 10군단 밑에 있는데 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저는 저 작전부로 이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들이 그 장전을 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만둔 다음에 저 다음에 온 그 소대장은 오늘날 이제 모욕 한 톤 여부가 있어서 후상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소대장은 너무 급해서 입으로 넘어갈 때 손으로 넘어갈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조금만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용하게 후방으로 이동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할 게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인 박정희 장군과의 그 깡패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휴전되자마자 한국군이 재편해가지고서는 전방은 제1군, 그 1군의 본부는 강릉에 있었고 2군은 대구에 있었는데 2군은 모든 후방에 군대를 지휘하는 거고 또 제3군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육총본부라고 상무대에 그 본부가 있었는데 그 모든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을 제외한 모든 그 군사학교에 그를 통제하는 그런 육군 교육 총본부라는 그런 기계가 생겨 저는 거기서 일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때 한국 국방부에서 미국 대사관에 보낸 한국 무관이 이후락 준장이었어요. 우리 제가 있는 부대에 사무장 한 분인데 전방에 아니라 미국에 와 있었는데 하루 편지가 왔어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는 양현찬 대사가 아프리카 몇 나라 갔다가 지금 출방이 되어 있는데 군복을 매길 돈을 벌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 썼는데 그런 돈이 없다고 해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만있으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무관이 그 군복 하나 매겨야겠다는 그 돈도 못 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 깡패들 얘기인데 휴전되자마자 한국군이 대표소에 가서 1군, 2군 그 다음에 교육총본부라고 해서 저는
교육청문회에서 일했는데 그때 포병학교 교장이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미국 사령관이 우리한테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국군은 그동안에 자동차가 많이 줬는데 무기를 많이 줬는데 이걸 잘 유지하지 못한다. 자동차라는 것은 늘 엔진 오일을 바꿔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피해가 많다 그래가지고는 한국 고위 장급 고위자들에게 그 자동차의 그 메인티넌스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조치가 있어서 저는 그때 부산에 있는 한국 경기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경기학교 교장님이 몇 사람 초대했어요. 저도 끼었어요 거기에. 그때 그 초대받은 사람이 박정희 준장, 그 다음에 몇 개 한국 정보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교장들을 갖다가 경기학교 교장이 초대를 했습니다. 초량에 있는 초량에 있는 물로프식 한국말은 뭐죠? 복교를 잘하는 데인데 그걸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하고 대장 넷하고 저하고 이제 갔는데 집사 한 몇 달 타고 갔는데요.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부하들한테 어떻게 차를 갖다 보호하려 감시하려 누가 어떻게 와서 먹어라 하는 얘기하고 들어가는 보는데 이런 한국 가옥집인데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자기들이 막 자빠져 있어요. 막 피를 흘리면서 말이죠. 그 왜 이러는가 하고 보니까 누가 때린 거예요. 우리 군인들 갖다가 피를 막 흘리면서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보니까 다행히도 박 장군은 벌써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놀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마을 깡패들이 나오다가 밥 먹고 나오다가 우리 보고 자군을 보고 막 집을 패고선 시계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뭐 노래 시계 이런 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큰 야단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금방 하도 시점에서 그래서 배우는 거죠. 시큐어다 에어리아 그걸 통제를 해서 누가 못 나가게 하고 부하실 못 나가게 하고 이제 박 장군이 불러서 갔더니 처음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안 돼. 네가 당신이 해결해줘.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이걸 잡아라 이거예요. 누구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 아니 장군이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자기가 해야지 내가 왜 해 어떻게 하냐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박정희 장군의 그 뜻이 참 옳았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군이 또 포함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고 저에게 지시한 겁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른 게 이제 그 식당에 복집에 주인이 불러가서 누가 이러느냐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때 거기는 소위 한국말로 말하면 기생들이 열 몇 명이 있었는데 한 방에 가지고 제가 서기 갔어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아느냐 했더니 젊은이들 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생겼네 무슨 저 사람 하면 내자고 싶은 이런 소리 막 해요. 창피한 나왔다고요. 그런데 한 여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우리를 가둬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몇 명 나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여자의 그 남편이 저기 산다. 그런 할지 모른다. 쫓아가볼 때 그것도 아니야. 와서 가서 시간 잠깐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소임시간 10시 때 소임시간 이제 같이 오고 속수무책이 요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려는데 소임시간이 되기 직전에 어떤 멋진 신사가 하나 들어와요. 그
우리 아이를 그 집을 안으로 자생해서 키가 멋지게 생긴 친구인데 상구머리 하고 아주 좋은 거 입은 친구가 들어와서 뭘 물어보다 그래서 저 누군가 했는데 여자 하나가 오더니요. 아까 젊은이 아까 오늘 깡패 하나라고 그래요. 됐다고 잡아서 폈죠. 해서 이름이 급해가지고 아궁을 들어가요. 아궁을 막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해서 너 누가 저 외벌이 누구냐 했더니 그걸 내가 쏙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뺐더니 얘기해요. 자기가 국제시장에 있는 깡패에 자기 제일 밑에 젊은 친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외아분이 국제시장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태우고서 같이 갔다고요. 국제시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얼굴을 갖다 펴면 곤란하니까 자기 멀리 있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저뭘 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뭘 좀 들었더니 그 국제시장의 학고방인데 아주 비약한 우리 옛날에 그 뭐냐 서울에 있던 그 뭐야 개척가에 있던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하루에 그냥 추들 나가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막 지붕으로 막 올라가요. 여자가 나오더니 당신 또 무슨 잡고 들어왔어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두 아이가 자고 있고 비참해. 그래서 나왔더니 이름이 도망가려고 해서 지붕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려왔어요. 내가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놈이 그 국제시장 깡패의 그 오야복인데 요놈은 요만해. 키도 작고 별거 없는 놈인데 내가 보기 머리로 이제 하얀 놈이라고요. 그래서 잡아왔더니 이놈이 춤을 막 키워 들어와요. 그래서 박정희 장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장군이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너 누구냐 했더니 우리 장군들이 막 발로 차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박 장군이 그러면 안 돼. 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소사로서 이거야? 포를 뭐 포로야. 그런데 박사는 군인이기 때문에 포를 말할 때 포를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러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대령들 들어가고 국제시장의 깡패의 대장은 바짝 올라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여러분이 육군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해병대인 줄 알았습니다. 해병대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육군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야. 해병대인 줄 알았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놈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군복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장군은 이제 마음을 놓고서는 그 시계를 가져다가 이런 시계를 꺼내는데 5개 꺼내, 4개 선수함이 없는 5개 꺼내요. 그 뭐 롤렉스 이런 오메가 이런 시계 치려고요. 그때 그 높은 장교들은요 롤렉스나 오메가, 그다음에 가까마는 필, 그다음에 론솔라이타 이 3가지가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높이 봤다. 우리는 초등학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건 그게 뭐야 스테라 심볼. 론솔에다가 가까마는데다가 오메가 시계. 이걸 잘 내놓았어 일미서 지가 거둔 것 같아요. 잘 내놓았어. 그래서 하나 남았어. 일미 하나 더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찍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박사 장군이 그럼 됐어. 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박 장군이 이제 그날 밥도 못 먹고 사먹겠어요. 사고요. 나오는데 저보고 안 돼. 수고했어. 그거 전부야. 내가 그 얼마나 가슴 조롱 했는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야릇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박 장군의 그 리더십 시력을 제가 다시 한번 음해해 봤는데 우선 하나는 뭐냐면 웬만하면 자기가 합니다. 주인 불러와. 내가 조사한다고 자기가 할 거야. 근데 박 장군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군이다. 자기가 이런 거에 세수된 거에 높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시한 거예요. 네가 해결하라고. 만약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 주인 불러와. 누구야? 빨리. 결국은 아무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깡패들 위기 너무 무서워가지고서는 그 영업하는 사람이 깡패 말 못합니다. 당장 그 집 망합니다. 깡패 며칠 와가지고서 거짓말 누르고 손이 많아요. 그래서 박 장군의 그때 그 지휘력이랄까 이런 거는 제가 자신 느끼는데 뭐냐 하면은 박 장군 저를 불러서 지시할 때 그 자기 모자 들어요. 그래서 가서 표를 잘할 때 나도 표를 잘해서 나 이거 없어도 돼.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깡패 맞은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그 경력자로서는 자기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속을 납니다. 박 장군이 부하들하고 시대에 갔다가 얻어맞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번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판단에 관해서는 오히려 박 장군이 저한테 지시한 거라고요. 그런 시간이 남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랑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주소시 말씀드렸는데 무슨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반에서 얘기하든가.